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대화 상대에 따라 첫 마디부터 편안하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색함이 감도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바라고 대화를 시작하지만 어떤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거창한 기술이나 긴 설명이 아닙니다. 바로 단순한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누구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마디로 대화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대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내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며 대화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특별한 한마디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는 대화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답은 진심이 담긴 응원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어요라는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힘든 마음을 드러냈을 때 그럴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되거나 간과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공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 그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 표현을 들은 사람은 스스로를 좀 더 솔직하게 개방하게 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가 예쁘지만 매일같이 지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영희 씨가 요즘 너무 피곤해라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몇몇 친구들은 손주 보는 게 얼마나 보람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에게 이 말은 위로보다는 또 다른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조용히 듣다가 그럴 수 있어 영희야.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여도 내 시간도 필요하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영희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희 씨는 친구의 말을 통해 자신의 힘든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꼈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라는 표현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비판받지 않고 수용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리적인 디퓨저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며 대화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결국 그럴 수 있어요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선 공감의 기술입니다.
이 말은 마치 속삭이듯 너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받고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지만 대화를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석한 현우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책을 읽고 나서 자신만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현우 씨의 의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 씨는 자신의 의견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임을 이끌던 사람인 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현우 씨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 씨는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꼈고 모임의 다른 사람들도 더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생각이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을 닫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더 깊고 활기찬 대화로 이끌어줍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동의나 격려 이상의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존중받고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질을 높이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대화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화의 흐름은 종종 피상적일 수 있지만 상대의 생각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한마디는 대화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상대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대화의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소심한 성격이라면 이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선 대화의 기술이자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화 속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을 활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 사람에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전달할 것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표현 중 하나가 제가 많이 배웠어요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기쁨을 느끼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준호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발표를 잘 마쳤지만 피드백 시간에 다른 부서의 팀장인 지훈 씨가 몇 가지 개선점을 조언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지훈 씨의 조언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 의견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지적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한마디를 들은 지훈 씨는 자신의 조언이 준호 씨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 덕분에 회의의 분위기 또한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히 조언을 듣고 넘기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주변 동료들 역시 그의 성숙한 태도를 인상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조언에 대한 예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고 느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보다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조언이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이 타인에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만족감을 느끼며 대화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훈 씨는 준호 씨의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조언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이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표현은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화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특히 조언이나 피드백을 받을 때 때때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한마디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표현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통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은 그 관계에 더욱 진심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단순히 정보 교환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진정한 소통의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은 우리 자신을 성숙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를 작게 보이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진정성과 배려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신뢰와 존경을 쌓는 중요한 표현이 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고충이나 피로에 대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로의 표현 중 하나가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듣고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나 격려로 위장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것이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로 지친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봄과 집안일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인 준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 씨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준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는 수진 씨의 피로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해온 일들을 알아주고 그 고단함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수진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혁 씨가 수진 씨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 한마디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를 쉽게 넘기거나 그래도 할 수 있어와 같은 응원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대답은 때때로 그 사람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표현은 심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존중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이 느끼는 어려움과 피로를 수용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감정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는 것과 같아 마음의 긴장감을 풀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 표현은 또한 대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는 자신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진 씨가 온종일 집안일에 시달려 지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남편이 단순히 고생했어라고만 말했다면 수진 씨는 그 말을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그녀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효과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마치 상대방의 감정에 다가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길과 같아서 상대방은 자신의 고충을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감을 나누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힘들었겠어요는 말의 온도를 높여주는 마법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듦뿐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 대화는 더 풍성해지고 관계는 더 끈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었겠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의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함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하여 그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감정이나 상황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보다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더 큰 위로와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이해요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해해요는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언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듣는 사람의 진심 어린 공감이 큰 위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해해요는 단순한 동의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 표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타인에게도 이해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간 세라 씨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활발하고 밝았던 세라 씨는 그날은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이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고 집에서도 할 일이 산더미야.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아. 세라 씨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지만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수민 씨가 세라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는 세라 씨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며 그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통해 세라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해요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해해요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비판받지 않고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열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이해해요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깊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현재 처한 어려움이나 감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공유할 때 그 감정을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요라는 말은 마치 상대방의 고충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해해요라는 말은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상대방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아서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해해요라는 말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마음을 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진정한 소통과 연결로 이어지게 하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세라 씨가 자신의 힘든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수민 씨가 이해해요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세라 씨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후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그날 모임에서 세라 씨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해해요라는 표현은 대화 중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감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요라는 표현은 관계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주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해해요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위안과 깊은 신뢰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해해요와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말 그 이상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소통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에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며 관계를 보다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한마디들이 쌓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깊은 공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을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 조금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비록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과 진심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되는 인생 채널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